나이 들면은 더 아픈 거 맞나요? 아유, 늙어서 그렇지 뭐 나이 들어서 더 아파. 나이 들면 고생이야, 지옥이야.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던데. 네, 맞아요. 그런 걸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, 저는 이제 약간 그렇지 않다. 저는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. 뭐, 날이 추워서 아파. 날이 들면 아파. 이러면은 뭐 비가 와서 아파. 그러면 이건 너무 결정적이잖아요. 네, 그러면 너무 좀 비관적으로 이제 미래를 그리게 될 수도 있고. 그래서 그런 거 아니다. 그런 것들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나이가 들었을 때 우리 보면은 통증을 내가 이렇게 견디는 능력이 있거든요. 아픔을 우리가 이렇게 견뎌내는 이런 감내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 오히려 더 젊은 사람들보다 더 좋아진다라고 합니다. 왜 예를 들어서 할머니들이 이렇게 손주들 이렇게 뭐 감자나 고구마 아주 뜨거운 거 있잖아요. 그런 걸 이렇게 막 맛있게 사실 그거 뜨거울 때 먹어야 맛있거든요. 김이 모락모락 할 때. 근데 그걸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는 뜨거워서 이렇게 못 만지는데 할머니들은 그거 다 껍질 벗겨가지고 그거를 그냥 그대로 주잖아요. 그런 거 보면은 이 온도에 대한 그런 것들은 견디는 능력이 훨씬 더 크고요. 반대로 이제 좀 날카로운 그런 감각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이제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는 좀 견디기 힘들어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. 그래서 통증의 그런 감각에 대해서 좀 무뎌지는 성향들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통증 관리 측면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통증을 덜 느끼니까 좋을 수도 있지만 혹시 신체 손상이 있거나 예를 들어 뭐 가볍게 넘어지거나 아니 좀 어디 좀 다치셨는데 그냥 별로 아프지 않다고 넘어가시다가는 또 약간 이제 뭐 골절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주의해서 좀 관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누구나 다 노인이 되잖아요. 선생님도 노인이 될 거고 저도 노인이 될 건데 노인이 됐을 때 장점도 있을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사실은 이제 그런 연구들이 심리학에서는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회복 탄력성이라 그래서 아마 네, 그런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.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잘 지내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나 조건 속에서도 오히려 이 평소의 생활을 유지하거나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노인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노화가 진행되면서 신체적으로는 좀 쇠약해지게 되고 뭐 이렇게 부득이하게 사별을 경험하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실직이나 이런 사회적인 단절도 많이 경험이 되죠. 근데 노인의 그 연령별로 이런 심리 상태를 확인해 보는 연구들을 보면 노인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뭐 감정 상태가 막 너무 우울해지거나 뭐 그러지도 않고 오히려 젊은 층보다 더 안정된 그런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것들이 있거든요. 그 왜 그럴까 하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. 그 이유가 이제 노인들은 아무래도 좀 죽음과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들 때문에 사실 뭐 물질적으로 뭐 하나를 더 소유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남들과 비교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더 가족을 챙기고 더 소중한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를 더 귀하게 여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그런 안정감을 좀 줄 수 있다고 하고요. 그리고 지금 맞이하는 그런 신체적인 통증이 왔다라고 했을 때 그것도 이제 더 젊은 층보다는 더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좀 힘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.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더 통증 관리에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. 그러면 이제 나이 들수록 더 아프다는 거는 사실일까요? 예, 이것도 이제 그 인구 통계적인 걸 좀 보면 뭐 이제 연령별 유병률, 허리 통증을 예를 들어 볼게요. 보면은 보통 우리가 그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죠? 주름살 생기고, 굽어요. 네, 굽고, 네, 흰머리 나고 이렇게 우리가 외적으로 보여지는 노화도 있지만 우리 몸 안에서도 이제 노화가 일어나죠. 그래서 뭐 사실은 뭐 공부를 해보지 않아도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야 이거 10대 엑스레이와 70대 엑스레이는 현저하게 다르거든요. 그거 누가 봐도 딱 티가 나죠. 그래서 이렇게 노화의 과정이 진행이 되면 우리 신체는 자꾸 퇴행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손상이 더 많을 거고 그 손상이 많으면 당연히 통증은 더 증가할 거라고 보여지잖아요. 그럼 나이가 증가할수록 통증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야 되는데 허리 통증일 경우에는 약간 이런 그래프를 그려요. 그래서 30대에서 50대 이 사이가 가장 허리 통증 발생 비율이 높고 60대가 넘어가면서 오히려 이제 그 허리 통증에 대한 발병률이 떨어지는 걸 보여줍니다. 이런 것들을 보면 손상과 통증은 그렇게 관련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. 그리고
30대에서 50대가 가장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할 때잖아요. 그래서 사회적인 스트레스도 많고 심리적인 압박도 많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통증 발생에 좀 기여하는 편인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60대가 더 오히려 심리적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. 신체 몸은 많이 이제 약화가 되겠지만 꼭 통증이 그렇다고 증가되는 건 아니다. 사실 누구나 다 늙거든요. 그래서 누구나 다 그 노인으로 갖고 있는 신체적인 한계도 있을 거고 하거든요. 근데 그 노인이라는 걸 어떻게 바라보느냐, 그 내가 늙어감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인식하는가, 여기에서 좀 결론적으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고, 그리고 누구나 겪는 것이고, 나에게 삶이라는 것이 좀 제한이 될수록 더 의미 있게 살아가자라는 마음을 갖는다면, 하지만 또 내가 늙어가고 있지만 또 내가 그동안 못했던 그런 바빠서 잘 못 챙겼던 나를 좀 잘 돌보자,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훨씬 더 좀 기쁘고 즐거운 그런 노년의 생활을 좀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그러면 행복한 노인이 되려면 뭐 어떻게 조건들이 혹시 있을까요? 뭐 가족이 뭐 나랑 연락이 안 돼, 뭐 이러면 더 안 좋을 것 같기도 하고, 아니면 손주들이 난 너무 많아, 뭐 좋아, 이런 분도 계시고, 행복도가 조금 다를 것 같고요. 그에 따른 뭐 통증이나 이런 것도 좀 다를 것 같은데. 네,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으로는 관계입니다.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제 뭐 그건 전 연령에서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요. 특히나 이제 노인들은 이제 이런 가족들 간의 그런 관계 속에서 그 힘든 시기를 또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고 하거든요.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뭐 우리나라가 너무 이제 핵가족화가 되고 독거노인도 좀 많아지게 되고요. 그러면서 이제 외로움을 느끼는 그런 노인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통증 관리나 이런 신체 건강에는 좀 악영향을 좀 줄 수는 있기 때문에, 뭐 예를 들어 이제 요양기관에 입소하신 분들은 통증 발병률이 한 60, 80%까지 올라가거든요. 보통은 한 20% 정도 되는데, 그래서 뭐 좀 자주 우리가 이제 연락을 드리고 이제 노인들께 또 이렇게 좀 시간이 될 때 좀 찾아뵙고 하는 것들이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노인들에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. 네. 그 이제는 핵가족이 아니고 막 핵개인화라는 말도 그래요? 있잖아요. 점점점 이제 핵개인화 돼가는데 좀 걱정이네요. 진짜 걱정이네요. 그러게요. 나중에 따님들 다 어디 이렇게 가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? 어떻게 할래요? 어떻게 하시겠어요? 네, 그래서 지금 잘 놀아줘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그 기억으로 날 찾을 텐데, 약간 적금 든다 생각하고 그러니까. 오늘의 시간을 잘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. 사실은 우리가 뭔가 이렇게 설명을 할 때 노인이라고 뭐 알아듣겠어? 아유 뭐 내가 뭐 좀 어려운데 이해 못할 것 같은데, 이제 그러고 그냥 이렇게 설명을 안 하거나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조금 더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, 노인들 가운데는. 근데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노인들이 언어 능력은 떨어지지 않거든요. 오히려 젊은 사람들보다도 70대 이상의 노인들이 갖고 있는 언어 능력은 더 뛰어난 경우들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말씀들을 다 이해하신다, 말씀을 다 이렇게 얘기들을 다 이해하신다라는 거죠. 다만 이제 어떤 뭐 지각 추론 능력, 뭐 계산하고 이런 것들은 좀 속도가 느려질 수는 있어요.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? 우리가 조금 더 내용을 한꺼번에 많이 주지 말고 조금씩 잘게 잘라서 이해하실 수 있을 만큼 설명을 해드리면 충분히 이해하시고 관리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미리 섣부르게 모를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걸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친절하게 이제 그런 통증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통증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제가 아까 하려던 말 까먹은 게, 할머니들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렇게 몸이 건강해진다고. 뭐라고요? 할머니들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렇게 몸이 건강해진대요. 케이스 바이 케이스. 안타까운 게 뭐냐면,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,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는 이제 요양기관들이 많이 생기잖아요. 이것도 약간의 어떻게 보면 사업화되다 보니까 노인 인구가 갑자기 너무 증가하게 되니까 그거에 대한 비즈니스가 또 생기게 되고, 그러면서 이제 요양기관들이 많이 생기고 요양원, 요양병원이 생기는데, 그게 다 어떻게 보면 교외에 있거나 뭔가 노인을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분리시키는 그런 기분이 좀 들어요. 근데 이제 제가 미국에서 좀 공부를 할 때 재밌었던 거는, 이제 대학교 안에 이런 노인들이 이렇게 주거하는 그런 별장 같은 시설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수업을 들어갈 때는 그런
이렇게 별장 같은 곳을 지나다니고 막 그랬거든요. 항상 그 노인과 젊은이들이 만나는 뭐 이렇게 같이 놀거나 하는 그런 곳만 기회는 많지 않았지만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긴 했었지만 하지만 젊은이들 속에서도 노인이 어떤 삶을 꾸려가고 그런 생기를 또 젊은이들도 보고 또 젊은이들도 또 이런 노인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그런 어떤 위화감도 없고 이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결국은 또 이거를 구분 짓지 말고 좀 한 테두리 안에서 뭐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것들이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도 어른들을 좀 공경하는 모습도 좀 배우고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노인들이 얼마든지 또 사랑을 줄 수 있잖아요. 그리고 또 노인들은 거기서 소외감도 좀 덜 느끼게 될 것이고 서로가 다 서로에게 좋지 않나 이런 좀 되게 이상적인 그런 꿈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. 네. 선생님은 어떤 노인이 되고 싶으세요? 그러니까 내가 노인이 되어도 뭔가 내가 공부하고 싶은 게 있고 배우고 싶은 게 있고 그래서 배우는 데 얻는 그런 즐거움을 좀 누리고 싶은 그렇습니다. 저는 두 가지인데요. 하나는 저를 계속 찾아줬으면 좋겠어요. 계속 저를 불러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호상, 즉사는 아니고 그냥 뭐 자다가 갔으면 좋겠어요. 호상이 최고죠. 네. 네, 오늘 여기까지. 네, 감사합니다.